집 한 채입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세 종류로 늘었습니다. 나는 1주택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지금 서울에만 13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급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이 올랐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오늘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세금의 종류와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6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평균 18.67% 상승입니다. 서울 전체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승폭이 아닙니다. 그 상승이 어떤 기준선을 넘겼느냐입니다. 12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입니다. 12억 원을 넘기는 순간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공시가 12억 미만이었다면 월세 수입이 있어도 비과세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12억을 넘기는 순간 그 혜택은 사라집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금 3종 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집 한 채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지? 이 지점입니다. 문제는 집의 수가 아닙니다. 거주 여부입니다. 집은 서울에 있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공시가가 12억을 넘는 순간 그 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세금 구조를 통째로 바꿉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 12억 문턱을 올해 처음으로 넘은 집이 서울에서만 13만 5천 가구에 달합니다. 강남 3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전년 대비 2배에서 3배씩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는 더 극적입니다. 지난해 3,167가구였던 12억 초과주택이 올해는 19,529가구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6배 이상입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금 대상이 특수한 계층에서 일반적인 시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이 뉴스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 전용 84회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0억 59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3억 8,400만 원입니다. 3억 원이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20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년 만에 105만 원 증가입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적이지만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집을 서울에 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월 300만 원 수준의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만 해도 약 100만 원 안팎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급여소득과 더해져서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세 가지를 합산하면 추가 부담이 최소 200만 원을 넘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5억 3,1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집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380만 원으로 임대 중이라면 올해 새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종부세 약 76만 원, 종합소득세 약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100만 원이 늘어나면 지난해 350만 원 가량이던 보유세 총액이 올해는 720만 원으로 뜁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집값이 실제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시세 변동이 반영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세금 계산의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충격이 가장 크게 옵니다. 현장에서도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가 12억 원을 간 넘긴 집주인들이 뒤늦게 세무사를 찾아 절세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내거나입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음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집을 팔겠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1주택자가 보유세가 늘었다고 바로 집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면 대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가격 기대감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시세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지금 팔기가 아깝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셋째, 대안 부재입니다. 팔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전세나 월세로 가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집주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다른 방향입니다. 바로 임대료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임대료 구조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지점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익에는 과세가 되지만 보증금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이 생깁니다.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었다면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연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조정의 결과가 시장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세입자는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월세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월세를 그냥 올려버리는 집주인도 나옵니다. 세금이 늘어난 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 뉴스의 진짜 핵심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금이 결국 임대료라는 형태로 세입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금 변화는 반드시 임대시장으로 연결됩니다. 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세금 종류와 규모 증가, 집주인의 구조 조정, 임대료 또는 보증금 변화,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 증가. 이것이 연결 구조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보유세가 늘어도 집을 팔겠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 전월세 임대료 인상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은 통계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집을 가진 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세, 월세로 사는 분들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거 비용이 왜 오를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한때는 고가주택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남 특정 단지, 특별한 위치, 그런 곳에나 붙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기준이 강동구, 마포구, 광진구까지 확산됐습니다. 1년 만에 강동구 종부세 대상 주택이 6배 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기준이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로 내려온 하나의 신호입니다. 세금은 항상 뒤늦게 체감됩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이 발표됐을 때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닙니다.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한 해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유지된다면 공시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담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흐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집을 유지할 것인가? 임대 구조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보유 중인 분도 있습니다. 고령이라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선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차분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세부담이 늘어날 때 그 비용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구조로 설명드렸습니다. 임대료 인상 가능성, 보증금 구조 변화, 주거비 상승 압력.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장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이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 정책 하나가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모든 사람의 생활에 닿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급등했습니다. 공시가 12억 원을 넘기는 순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 변화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노출됩니다. 집주인들은 당장 집을 팔기보다 임대 구조 조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임대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금이 늘어난다면 당신은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조정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집주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이 흐름의 끝에서 그 선택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공시가격 급등이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